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서울처럼 인프라가 좋은 곳에 살면 소비 지출이 증가하고 각종 세금도 더 많이 부담하는 겁니다. 라는 영상의 단일 댓글입니다. 혹시 서울 사신 분 있습니까? 서울? 서울이나 서울 인근 지역? 거주하신 분 있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제 좁아터진 데 많이 살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살만하니까 사는 거겠죠. 서울에서 나고 자란 분도 있을 테고, 원래 서울 출신이 아닌데 지방 사람인데 일자리 때문에 서울 쪽 야가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토박이 분들보다 지방 출신인데 짐 싸들고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정말 살만해요? 정말 살기 좋아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 살고 있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잘 살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저는 이 정도는 돼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내가 서울에 자취하고 있습니다. 자취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이것저것 나가는 돈 있잖아요. 나간 돈 다 빼고 달에 한 120만 원 이상 모은다면 잘 산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 조건을 달성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서 달에 한 120만 원 이상 모으려면 아무리 못해도 한 세금 떼고 200만 원 후반대는 받아야 됩니다. 넉넉 잡아서 한 세후 300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전 연봉으로 4,200, 300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서울에서 웬만큼 큰 기업이 아닌 이상 그 신입 직원들한테 초임 연봉으로 4천만 원 초반대 연봉을 주는 회사가 있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 서울의 어떤 그 사무직이나 서비스업 같은 데 있잖아요. 연봉이 얼마나 받나 눈팅을 하거든요. 취업 사이트 같은 데 검색을 해요. 제가 서울에서 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서 이렇게 좀 눈팅을 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서울에도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사무직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연봉을 보면 굉장히 암담합니다. 암담해요.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받아가지고 서울에 생활할 수 있겠나? 이 생각 듭니다, 진짜로. 대체로 연봉, 아마 서울에서 취업 준비하신 분들, 중소기업 일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제 말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통 2,600에서 2,800입니다.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좀 큰 회사 가면 3,000입니다. 근데 여기서 넘지 않습니다. 1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 붕어 형, 서울에 중소기업밖에 없습니까? 대기업도 있고 중견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근데 보통 대기업, 중견, 중소는요, 본사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도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서울에 있는 그런 대기업들은, 중견기업 보통 대기업 본사에서 이제 일할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소수 인력이에요. 잘 뽑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대기업 공채 나오면 이렇게 뽑죠. 예를 들어서 대졸 공채, 생산직 공채 뽑지 않아, 맞죠? 대졸 공채, 생산직 공채. 삼성 같은 경우는 상급 채용, 4급 채용, 5급 채용 나눠져 있잖아.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근무지 안 나와 있어요? 근무지 뭐가 나와 있어요? 삼성 보면 보통 수원, 화성, 아산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서울 없을 텐데요. 웬만하면.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채용국어 볼 때 근무지 확인 안 합니까? 근무지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어느 회사든 근무지를 넣지 않은 회사는 없어요. 왜냐? 자기가 일할 때 어디서 일할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 뽑을 때 어디서 일합니까? 보통 수원, 화성, 용인 기흥, 아니면 아산, 천안 이쪽입니다. 근무지 잘 보세요. 서울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뽑아도 많이 안 뽑아. 그럼 대다수의 지방에 상경한 사람들은 중소기업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소기업 다니면 받는 연봉이 2,600에서 2,800 사이입니다. 그러면 세금 떼면 한 200에서 215만 원 사이입니다. 이거 받아서 서울에서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생활비 내고, 식비 내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서울에 살아보신 분들 알 거야.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물가가 많이 비싸요. 정말 많이 비싸. 일단 월세로 나가는 게 상당해요. 서울에서 이제 자취해본 분들 알 거예요. 집이 정말 형편없다는 거. 이 생각 들 겁니다. 와,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 정도 월세면 투룸 들어갈 수 있는데.
와, 서울이고 완전 집도 오래되고, 어? 뭐 좀 층간소음도 심하고, 응? 뷰도 안 좋고 이런데 막 60만 원씩 받네. 어? 야, 여기서 역세권 가면 또 더 비싸지고. 왜 지방에 상경하는 사람들이 왜 신림을 가는지 알아? 신림과 봉천을 왜 가는지 알아요? 서울 분도 알까? 그쪽이 경사가 심하고 산적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경사가 심하고 그리고 오래된 집들이 많아. 원래 거기가 좀 어, 옛날부터 좀 지어진 지 오래된 집들이 많았잖아요. 뭐 신주도 있긴 하지만 산 위로 올라가면 좀 오래된 집들이 많아요. 이게 서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충격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지우 구할 때. 지우 구할 때 한 이제 월세 50만 원짜리 방을 구하는데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야. 산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제 보여주는데 충격 먹는 거예요. 막 집이 막 지어진 지 오래됐어. 막 빨간 벽돌에다가 막 이제 뭐 뷰도 안 좋고 그리고 냄새도 나 이게. 예. 근데 이런 집이 50만 원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집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 집주인이 아니라 그 부동산 이제 직원한테 물어보는 거죠. 죄송한데 50m는 없나요? 물어보면 아 있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되는데요. 더 올라가고 여기보다 더 오래된 집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집도 낡았는데 이거보다 더 낡은 집이 있다고? 있습니다 이게. 있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집같이 하는 집 있잖아. 맞죠? 서울에 보면 집같이 하는 집. 근데 거기 월세 받잖아. 그런 월세도 한 40만 넘게 받잖아요. 이게 사실상 말이 집이지 거의 뭐 교도소 독방이나 다를 게 없는 게 막 40만 원씩 받잖아 이게. 방 안에 화장실 분리돼 있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막 거미 쳐져 있고. 이제 비 오면 빗물 셀 것 같고. 발디딜 공간 없고. 그런데도 막 40 받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경험해야 돼. 그러니까 뭐 서울에 와서도 잘 사는 분도 있는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별로 특별할 거 없는 사람이 서울에 온다고 뭐 인생이 잘 풀린다거나 돈을 많이 번다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와중에 열심히 사는 분도 있어. 근데 지방 사람들 생각이 좀 단순해요. 정말 단순합니다. 그냥 서울 가면 지방보다 낫다. 서울 가면 일자리 많다. 일자리가 많겠지. 근데 일자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많아요.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요. 서울 토박이분들도 못 구합니다. 예. 서울에서 나고 자라신 분도 좋은 일자리 못 들어가서 수수 빽빽이야 이게. 근데 지방 출신이 어떻게 서울에 좋은 일자리 들어갑니까? 넌센스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토박이들 보면 좀 답답하지 않나요? 이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나도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서울에 집 한 채 못 구하는데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데 얘들은 뭐길래 자꾸 어? 자꾸 일로 들어오는 거야. 자리도 없는데 비좁아 죽겠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여기 올라오는 거지? 이해가 안 됩니까? 솔직한 말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 올라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확실하게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으면 올라와도 돼. 근데 그게 아니라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서울에서 그냥 있잖아요. 고만고만한 중소기업 다닐 거면 사실 돈을 못 모읍니다, 이거. 돈을 못 모아서 나이 먹게 되면 이거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난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서울이 거대한 도시 빈민층이 많아질까봐 이게 우려가 돼요. 1인 가구 너무 많잖아요. 1인 가구 절대 다수는 빈곤합니다, 여러분. 근데 1인 가구 어디 많아요? 지방이 많습니까? 서울에 많습니까? 서울에 월등하게 많아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사회적 문제 될 겁니다. 지금 뭐 서울에 사는 분들이 지방 뭐 소멸된다, 뭐 지방 인구 줄어든다 걱정하는데 너부터 걱정해야 돼. 너부터. 넌 잘 살고 있냐고 너는. 돈도 못 모고 살면서 진짜.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가 있는 곳이 일자리도 그나마 있어서 인구가 밀집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도 편하고 쇼핑하기도 좋아요. 다만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듭니다. 일단 부식거리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사먹어야 하고 집값도 너무 비싸고 살기는 편해도 돈 없이 살기에는 너무 힘든 곳이 대도시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서울의 일자리는요 대부분 일반 사무직, 오피스하고 서비스업입니다. 근데 이쪽은 연봉이 많으려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자분들이 왜 서울로 많이 오냐면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사무직과 서비스업이 서울에 밀집돼 있거든. 서울의 어떤 그런 매장, 뭐 관리직, 예.
이런 것들이 서울 쪽이 많이 있어. 근데 그런 점 임금이 박합니다. 막상 일해보면. 임금이 박해요. 그 일해가지고 막 돈 악착같이 뭐 그렇게 못합니다. 아마 서울에서 자취한 여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돈 못 모을 겁니다. 거의 못 모은다 보시면 돼요. 못 모아요. 오죽한 분들은 마통을 뚫어서 쓰는 사람도 있고, 심한 분들은 자기가 이제 뭐 버는 돈은 이제 생기지 않으니까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거면 자취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생각해봐. 서울은 가면 갈수록 이제 집값 비쌀 거 아니야. 도저히 돈을 모아 살 수 없단 말이야. 그리고 결혼도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서울은 내가 봤을 때 앞으로 노총과 노촌이 엄청 많을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노촌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결혼 못해 내가 봤을 때는. 단적으로 얘기할까? 한 대다수는 결혼 못할걸요? 왜냐 생각해보세요. 아니 결혼하려면 서울은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 능력도 중요한데 가진 것도 없고 모은 돈도 없는데 누가 거기서 결혼 생활 하겠습니까? 딱 봐도 지옥길이 딱 보이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누가 살림 합치겠어. 누가 원룸을 시작할까? 아니 결혼하면 애들 키우는 돈도 서울이 훨씬 더 많이 들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들어간 돈도 훨씬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다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서울에서 결혼하시는 분 대부분 맞벌이고 둘 다 돈을 잘 벌어야 돼. 근데 그분들 절대 다수는 이제 결혼 못 한다는 거죠. 장단컨대 결혼 못 합니다. 장단컨대. 앞으로 보세요. 그 지금 1인 가구 살고 있는 분들이 10년 지나면 똑같이 삽니다. 그렇게 똑같이 살아. 예, 결혼도 못하고 똑같이 산다니까. 그 환상이라는 게 나이 먹으면 얼마나 절망인지 알게 될 겁니다. 절망인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내가 서울 가 산다고 하면 정말 악착같이 살아야 됩니다. 악착같이.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할게요. 내가 서울 산다고 우지되지 마십시오. 솔직히 돈도 얼마 없잖아. 서울에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에 내가 돈을 모으고 어느 정도 갖추고 살아야 돼. 그렇게 갖추고 사는 분들 얼마 안 된다고 이게.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나 지방보다 그렇게 서울에 뭔가 밀집되면서 어영부영 살고 있는 분이 더 걱정이 돼. 자신이 서울 땅에 있다고 뭐 착각하지 마세요. 서울 시민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 평생 월세 살 분들 천지 삐까리니까.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